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타이타닉 데이터를 예제로 해서 실습을 계속하고 있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하셨던 데이터 보기, 그 다음에 데이터 준비, 그 다음에 데이터 보기,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데이터 전처리까지 진행을 하셨는데, 자, 데이터 전처리 결국 데이터 클리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데이터 탐색 그리고 시각화까지 진행을 하시면 하나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여러분들이 연속해서 이제 실습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 탐색에 있어서는 주로 하시는 이유는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단변수, 즉 이제 하나의 변수를 이제 뭐 그룹별로 분석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통계치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의 속성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범주형 처리하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재범주화로 표현하기도 하죠. 또는 파생 변수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자, 사실 이러한 것들이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 진행되기도 합니다만 데이터 탐색 단계에서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데이터 탐색하고 전처리하고 이렇게 별도로 분리해서 사실은 현업에서는 쓰지는 않고요. 탐색하고 전처리를 같이 이제 클리닝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파이프라인 단계에서 네 번째 스텝 4 단계에서 데이터 탐색을 한번 학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를 우리가 범주화 시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원핫 인코딩이라고 그래서, 자, 우리 더미 변수를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원핫 인코딩이라는 방법이라고 파이썬에서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당히 많이 씁니다. 즉 우리가 연속형 데이터도 물론 굉장히 가치 있는 데이터입니다만, 실제로 머신러닝에 있어서는 이제 범주형 데이터 속성에 맞는 머신러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주형 데이터 속성에 맞는 머신러닝을 돌리기 위해서 원핫 인코딩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더미 변수화를 해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17개밖에 안 되는 이제 피처, 그러니까 변수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이제 예제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이제 여러 가지 분석 데이터를 쓰시다 보면 변수가 뭐 200개, 300개 되는 경우도 일반적입니다. 자, 그럴 때는 자, 그 전체 변수 중에서 일부 필요한 변수만 우리가 불러와서 다시 생성하는 걸 우리가 피봇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봇 데이터를 우리가 실습해보는 요 세 가지 단계를 우리가 데이터 탐색에서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주피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주피터로 돌아왔고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순서대로 데이터를 범주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연속형 변수를 이제 범주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원핫 인코딩, 이제 그야말로 그 더미 변수로 만들어도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만 이제 뽑아서 분석하는 피봇 데이터, 요 세 가지를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데이터 바이닝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자, 바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바인더라고 하죠. 이전 영상에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클리어 파일 같은 걸 바인더라고 구분하는 걸 바인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분 변수로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범주화 변수는 컷이라는 이제 그걸 썼습니다. 그래서 컷하고 이렇게 괄호 함수를 하시면 우리가 바이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바인스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10, 20, 60, 100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살부터 20살까지는 우리가 미성년, 그 다음에 20부터 60까지는 뭐 성년, 그 다음에 60세 이상을 우리가 노인이라고 구분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것을 우리가 생성을 하시고요. 이 바인스를 우리가 한번 구분해 보실 텐데요. 자, 데이터 프레임 age는 자, pd cut. 자, cut이라는 변수가 우리가 바이닝 하는 이제 함수가 되겠습니다. 코드가. 그래서 cut하고 데이터 프레임의 age고요. 바인스를 age 할 건데, 자, 레이블은 자, 미성년, 성년, 노년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1살부터 20살까지는 미성년, 20부터 60까지는 성년, 60세 이상은 이제 노년이라고 우리가 바이닝 하겠다
라고 명령어를 매겨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age 클래스라는 걸 변수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age 클래스는 이제 그 범정 변수니까 age 클래스라고 해달라. 데이터 프레임 age를 age 클래스다 하면 데이터 프레임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 치시면, 자, 우리가 이 앞에 age라는 변수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 소수점이 여러 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22세로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요 넘버를 하시면 1번 고객은 22살, 2번 고객은 38살, 3번 고객은 26살 이렇게 쭉 되는데, 이 사람이 성년 이런 식으로 라벨링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요, 우리가 범주형을 중복 없이 밸류를 한번 추출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쓰는 코드는요, 유니크라고 하고 괄호를 하는 이제 코드가 되겠는데요. 자, 범주형을 중복 없이 밸류만 추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T1은 뭐자? 자, 테이블 1은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age 클래스를 유니크, 자, 중복 없이 범주만 추출해라, 전체를 다 라고 명령을 해줍니다. 그 다음 T1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아이고, 네, T1을 보시면 예, 이게 지금 코드를 안 들어 막다운으로 들어갔네요. 자, T1을 보시면, 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카테고리가 결국은 이 성년, 노년, 미성년, 노년이 있고, NA는 나로 넘버니까요. 이거는 이제 결측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자, 카테고리는 3개. 그래서 미성년, 성년, 노년 순으로 카테고리가 좀 있다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원하는 데이터만 이 중에서 한번 뽑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T2를 한번 만드시고요, 테이블 2를 만드시고, 요거는 원하는 데이터인데 제가 미성년만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테이블 2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age 클래스라고 하는 요 변수를 이용해서 이 중에서 미성년만 뽑아 달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T2를 치시면 되겠죠. T2를 지정을 했으니까 T2를 지정을 해주시면, 여기 또 대문자로 들어가네요. 자, T2를 지정을 해주시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자, 165개로 165명의 케이스가 이제 뽑아졌고요. 자, 그 다음에 age 클래스는 보시면 이제 미성년 위주로 쭉, 미성년 위주가 아니라 미성년만 이게 뽑혀 있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하는 데이터만 제외하는 경우도 있죠. 지금 이거는 미성년만 뽑아달라는 건데, 이번에는 미성년을 제외해 보겠습니다. 자, 제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물결 표시 하나만 넣어주면 돼요. 자, 뭐뭐는 빼고 라고 하는 이 물결 표시 하나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에랑 똑같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자, 테이블 3는 데이터 프레임, 자, age 클래스인데 미성년으로 이제 뽑아주는 건데, 요것만 제외해달라. 자, 요 물결 표시 요거 있죠? 요 하나만 넣으시면, 자, 제외가 될 겁니다. 한번 T3 볼까요? 이것도 이제 막다운이 바뀌었네요. 여기 제가 이게 지금 이 즉석에서 이걸 잘 안 치는 이유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동시에 돌아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생깁니다. 자, T3만 볼게요. 자, T3만 보시면, 이번에는 미성년만 제외했으니까, 자, 전체 중에서 165명이 제외된 726명의 값이 나오게 되겠고요. 다 보시면 옆에 성년, 자, 지금 미성년 제외한 성년하고 노년만 이렇게 쭉 뽑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 탐색에 이제 이번에는 전체를 3개 범주로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 범주로만 우리가 구분을 한다면, 여러분들, 자, 어떻게 할 거냐. 자, 보시면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 age2라는 변수를 만들어 달라. 자, 지금 데이터 2라는 이제 데이터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PD 컷 잘라달라. 자, 어떻게 할 거냐. age에서, age라는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3가지 범주를 만들 거예요. 3개의 범주를 만들 건데, 미성년, 성년, 노년 이렇게 만들어 달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 age 클래스 2라고 하겠다. 자, age 클래스 2는 이제 요겁니다. 이렇게 그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ge 클래스 2라는 변수가 만들어지겠죠. 데이터 프레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해 보시면,
자, 에이지 클래스 2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자, 에이지 클래스 2가 만들어졌고요. 전체를 3개의 이제 범주로 구분했는데, 아까는 우리가 미성년, 성년, 노년 뭐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제는 미성년, 노년, 성년으로 구분해 달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이쯤 보면, 잠시만요. 지금 3개의 범주로 구분했더니 지금 나이가 안 맞는 것들이 있죠. 보시면 실제 이 사람은 32살인데 노년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성년인데 노년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네요. 자,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범주형 컬럼을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성별, 선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1등급, 2등급 객실, 3등급 객실 이런 거요. 객실, 그 다음에 객실 그레이드, 그 다음에 나이 그룹에 의해서 생존율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제 계산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행에는 우리가 성별, 나이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다중 인덱스를 사용하고, 열에는 우리가 선실 인덱스,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이 선실 인덱스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요걸 이제 처리를 할 텐데, 자, 그룹 바이라고 하는 우리가 코드를 우리가 예전에 배우셨죠? 그래서 자, 데이터 프레임은 그룹 바이, 그러면 어떤 서브 그룹으로 나누시겠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1은 지금부터 그룹 바이, 이 서브 그룹으로 우리가 봐달라. 에이지 클래스, 이제 요거였죠? 그 다음에 P 클래스, 자, 객실 등급이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서바이브, 요거에 대해서 자, 평균을 일단 한번 봐달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1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쳐보시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성별에 따라서 에이지 클래스가 지금 우리가 만든 에이지 클래스라는 이 변수가 쭉 들어가고요. 여기에 각 객실별 등급, 1등급 객실, 2등급 객실, 3등급 객실이 나오고요. 각각의 이제 평균값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NA에는 역시 나라 넘버니까요. 노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성의 노년은 지금 2등급 객실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언스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명령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언스택을 하시게 되면 이제 걔만 따로 이제 분리를 해서 우리가 보시게 되잖아요. 그럼 P 클래스를 우리가 언스택 해달라 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 2는 뭘로 해놨냐, 데이터 프레임 1에서 P 클래스만 우리가 언스택 해달라 해줍니다. 자, 그럼 언스택이 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언스택이 됐으니까 이제 요 P 클래스가 위로 이제 방향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보기 편하게, 자, 이 구조보다 이 구조 훨씬 보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여성하고 남성하고 각각 연령별로 등급 객실의 평균 값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언스택 하셨고요.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다 필요한 건 아니고, 자, 연령은 제외하고 성별하고 등급, 객실 등급하고만 우리가 피벗 테이블로 좀 만들어 달라, 그것만 필요하다라고 할 때, 자, 여기서 피벗 테이블로 여기서 필요한 것만 뽑아내야겠죠. 그러면 성별하고요, P 클래스라고 하는 이제 객실 등급하고를 뽑아내야 될 겁니다. 자, 그때 우리가 쓰는 게 예전에 이전 영상에서 배우셨던 자, 피벗 테이블이라는 건데요. 피벗 테이블은 서바이브드를 뽑아줄 텐데, 자, 인덱스는 연령하고 성별하고 이제 P 클래스 객실 등급하고를 기준으로 자, 민 값을 해달라. 자, 그러시면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생존자만 이제 뽑아서 나오는데요. 여성하고 남성하고 객실별로 생존율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성 같은 경우는 1등급, 2등급 객실은 생존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96%, 거의 다 살아남았고, 3등급 객실도 거의 한 절반은 살아남았습니다. 자, 근데 남성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1등급 객실은 그래도 좀 0.36%, 그래도 굉장히 낮죠. 2등급, 3등급 객실의 희생자들은 남성 같은 경우는 2등급하고 3등급이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확률이 한 15%, 13%밖에 안 되니까요, 생존율이. 자,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데이터를 우리가 탐색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기초적인 통계 데이터 탐색이고요. 자, 저는 이제 뭐 성별로도 했지만 여러분들 뭐 연령별로 또 구분해서 볼 수도 있고요. 뭐 또 다른 출생 국가별로도 예를 들면요.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특성을 이렇게 변수별로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데이터 탐색이라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탐색까지 보셨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분석이겠죠. 분석을 해서 우리가 어떤 보고서를 내고 이제 시각화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데이터 분석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이제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텝 4 단계에서는 탐색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의 그 실무 목적이 어떤 그 보고서, 레포트를 작성하는 거냐. 그러니까 레포트라는 게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서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공교롭게도 이제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그 기업에서도 이제 과제를 내주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그 과제를 보고서라는 걸 쓰시게 되는데 고객 만족 보고서, 요구도 예측 보고서 이런 것들을 쓰시겠잖아요. 자, 그런 걸 할 때 쓰는 게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국정연구소나 아니면 뭐 학교나 이런 어떤 병원이나 이런 곳으로 가시게 되면 보고서보다는 약간 리서치, 스터디, 리서치, 연구 이런 쪽으로 이제 참여를 하시게 될 텐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자,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서 단계, 탐색 보고서 요 이제 스텝 4 단계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 탐색 과정에서 데이터 내 값의 분포라든지 변수 간의 관계라든지 자, 널 값은 우리가 결측값이 빈 값이죠. 널 값하고 미싱 밸류 존재 유무 이런 걸 파악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데이터를 파악하는 과정 우리가 EDA 데이터 탐색이라고 우리가 앞서 얘기를 했잖아요. 탐색자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죠. 자, 근데 이제 판다스에서는 자, 이 EDA 과정을 한 번에 시각화하는 데이터 탐색 자동 리포팅이라는 아주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꿀팁이에요. 자, 판다스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데요. 꼭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그래서 리포트 파일은 주피터 노트북 기본 폴더 HTML로 생성이 돼서 여러분들이 HTML 다른 이름을 저장해서 여러분들이 이동용 USB나 파일로 이제 저장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자, 판다스 데이터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다스 데이터 탐색 자동 보고서에 대해서 우리가 꿀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임포트 불러와야 돼요. 이것도 판다스에 기본적으로 깔려는 있지만 자, 임포트 판다스의 프로파일링이라는 걸 불러왔습니다. 라이브러리 패키지를 짜잔 불러오면 에러가 떴네요. 아, 요거는 모듈 네임이 없다. 그럼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셔야 돼요. 자, 요런 게 뜨시면 여러분들 라이브러리 설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패키지를. 자, pip 인스탈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패키지를 설치를 했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판다스 그 다음에 프로파일링 이거를 설치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pip 인스톨 판다스하고 rdc 하시고 프로파일링을 치시면 에러가 없으면 지금 깔리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처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포트를 해서 불러온다면 이것을 네, 지금 이제 깔렸다.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되면 간혹 이제 이게 리스타트를 다시 재실행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다 한번 해볼게요. 임포트 되네요. 자, 임포트 됐습니다. 됐으면 자, 레포트를 설정해줘야 레포트를 불러올 거 아니에요. 레포트는 to profiling export 프로파일 레포트 전체를 레포트화 해달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실행이 이제 나올 텐데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자, 리포트 HTML로 이제 이거를 생성해 달라라는 게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변수명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자, 누르시면 자, 시간이 좀 걸려요. 자, summarize dataset에 대해서 이제 하나 둘씩 쭉 나올 텐데요. generator report structure가 이제 generate 됐다 라고 나오고 이제 HTML이 이제 나오겠죠. 자, 이와 같은 것이 나오고 이제 데이터에 이제 이 전체적인 요약이 출력이 될 겁니다. 좀 기다려 보세요. 자,
자, 익스포트 됐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레포트가 생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제가 축소를 해드리면 이런 이제 파일이 하나 생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report.html이라고 우리가 아까 치셨잖아요, 이름을. 그래서 요게 생성이 되실 겁니다. 어디서 찾으실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피터가 돌아가는 그 노트 폴더 있죠? 거기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자, 한 번씩 탐색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오버뷰는요, 데이터의 전체적인 요약을 출력하는 항목이에요. 데이터의 크기라든지 변수의 수라든지 결측값의 비율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결측값은 거의 없었죠. 셀이 지금 14개밖에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데이터 종류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이렇게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뉴메릭이 5개고 그 연속형이 5개 변수였고요. 13개 변수 중에서 13개의 피저 중에서 캐테고리컬 피저가 8개였다 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베어리어블이라고 있는 이 항목은 변수 항목인데요. 데이터에 존재하는 이제 모든 특성 변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측값이라든지 중복을 제외한 유일한 값, 유니크라고 하는 게 유일한 값이죠. 유일한 값의 개수들의 결과를 우리가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위 5개에 대한 값에 대해서 우측의 바 그래프로 이렇게 시각한 결과도 함께 제시를 하게 돼 있어요. 자, 보시면 그래서 891개의 항목 중에서 미싱이 없네요. 미싱이 없고, 자, 뭐 여기 쭉 있다. 자, 요걸 디테일을 누르시면 여기 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기 변수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 민값부터 시작해서 쿼타일 1, 쿼타일 3, 미디언, 미디언이 쿼타일 2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제시하는, 여러분들이 일일이 파이썬 코드를 치지 않고도 요 레포트 하나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히스토그램도 여기 옆에 보시면 누르시면 이 상위 변수에 대한 히스토그램도 나오고요. 자, 일반적인 변수가 뭐가 있었는지 빈번하게 이렇게 지금 맥시멈 5개 밸류, 미니멈 5개 밸류 이렇게 누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 변수별로 다 나오죠. 서바이브들,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경향이 어땠는지를 자, 데이터 탐색 과정에서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뭐 쭉쭉쭉쭉 자, 이런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른 변수도 마찬가지인가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 사람 이름도 쭉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히스토그램이나 막대 그래프 형태로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변수도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지금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연령 범주로 나눈 거고, 두 번째는 딱 3등분을 한 거죠. 딱딱딱 3개 변수로 나와달라고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기타 사항에서요, 보시면 수치형 데이터를 위해서 우리가 상관계수라든지 코렐레이션이죠. 그 다음에 결측값에 대한 히트맵도 같이 제공을 해요. 자, 이거 보시면 자, 패신저하고 에이지 뭐 이런 지금 연속형 변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 패신저하고 에이지하고 패신저하고 파츠, 패신저하고 요금 이런 것들을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인터랙션 그 상관관계 이렇게 나오죠. 예, 이것도 이제 히트맵으로 제공한 겁니다. 피어슨 R값, 뭐 캔달 T값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고 싶으면 이렇게 누르시면 요게 대한 설명도 이렇게 나와요. 네. 자, 그 다음에 미싱 밸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나옵니다. 자, 미싱 밸류에 대한 매트릭스 우리 아까 그 직접 누른 거 있죠. 덴드로그램에서 찾아보기도 했었고요. 미싱 밸류를 이런 어떤 매트릭스 값으로도 찾아봤었죠. 요게 지금 미싱이 몇 개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샘플에 보시면 각종 이제 뭐 퍼스트 로우에 뭐가 있었는지 뭐 이런 걸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스트 로우는 뭐가 있었는지. 자, 이런 지금 하나의 이게 탐색 데이터잖아요. 이런 오버뷰 값들을 쓰고요. 자, 워링은 보시면 자, 예를 들면 네임은 너무 지금 예, 이 밸류가 많다. 뭐 또는 이거는 이제 가장 P 클래스는 요금하고 그쵸, 요금하고 그 객실 등급하고는 당연히 코렐레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관련성이 높은 변수들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지 클래스라는 요 변수에는 미싱 변수가 있었다라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각 변수들에 대한 값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 이건 중복이죠. 중복도 우리가 중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죠. 중복이 아니고 리프로덕션이죠. 리프로덕션. 그래서 예, 이걸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거 지금 제이손 파일로도 만들 수 있고요. 피겨들은요.
자,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재생산을 하기 위한 그런 버튼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있으니까 꿀팁이죠, 여러분들. 자, 이 꿀팁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이걸로 시각화가 된 것 같지만 이건 이제 데이터 각각 변수에 대한 탐색적인 어떤 방법이었고요.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을 한 번씩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각화를 이제 하실 텐데요. 짠, 예. 데이터를 이제 시각적으로 분석할 때 결국은 우리가 고민하셔야 돼요. 마지막 단계죠.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자, 이제 이거를 범주형이나 연속형을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자, 그래서 범주형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타이타닉 이 생존자들은 생존 여부가 어떠냐. 남녀의 성비는 어떠냐, 생존자들이. 그 다음에 좌석 등급별로 성비가 어떻게 돼 있었는지, 여성이 좀 더 높은 객실 등급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출발 항구별 비율은 어땠는지. 자, 근데 연속형은 보시면 나이 분포나 요금 분포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분포를 일단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범주형 변수의 시각화도 보시고 범주형 연속권 변수의 시각화도 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데이터 속성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코드북을 만드셔서 그 데이터를 잘 꿰뚫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범주형 변수라면 예를 들면 자, 성별에 따라서 생존자는 어떠한가. 지금 성별 변수도 남녀 2분형이고요. 생존자도 예, 살았다 죽었다 이렇게 2분형이죠.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은 교차 분석, 카이스케어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객실 등급별로 생존자도 마찬가지죠. 객실 등급은 올디널 데이터이긴 합니다만, 순서형 데이터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역시 범주형이고요. 캐테고리컬 데이터고요. 생존자도 역시 캐테고리컬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2분형이죠. 항구별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도 분석을 하실 거고요. 다음에 범주형하고 연속형 변수들이 있죠. 때로는 예를 들면 성별에 따라서 나이가 차이가 있었느냐. 자, 예를 들면 생존자가 있었다 치면 자, 이 생존자만 봤을 때 여성 남성에 따라서 나이대는 예를 들면 뭐 고령 여인만 살아남을 수도 있었잖아요. 이런 걸 보겠다. 그 다음에 객실 등급별 나이, 탑승 항구별 나이, 가족 그룹은 이제 파생 변수, 새롭게 이제 우리가 만든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각화를 하실 거고요. 자, 함수를 생성하고 나서 우리가 파라미터를 변경하면서 또 시각화를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자, 생존 바 차트 이런 함수도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각화를 한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화를 보실 텐데요. 제일 먼저 단일형 시각화를 보셔야겠죠. 우리가 이제 연속형, 범주형 이런 거는 이제 이별량 분석들은 좀 뒤에서 하시고요. 단별량, 그러니까 단일 분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주에 따라서 뭐가 더 많았냐 적었냐를. 자, 그래서 우리가 캐테고리컬 플롯이라는 범주형 플롯을 우리가 만들어 달라라는 명령어고 시본 데이터에서 불러오니까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오니까 sns 캐테고리컬 플롯 이렇게 하시고 카운트 수를 세알려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단순한 이제 수치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성별에 따라서 예, 여성보단 남성의 좀 비율이 더 많았네요. 자,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남자 여자가 많았다가 아니라 그러면 등급별로 좌석 등급에 따라 성비의 차이가 있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잖아요. 시각화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SNS는 시본이라고 하는 이제 라이브러리의 약어가 되겠고요. 캐테고리컬 플롯 괄호하면 이제 함수가 되겠는데 이 안에 피클래스 등급이잖아요. 등급별로 봐달라 카운터를. 자, 휴가 뭡니까? 서브 카테고리 별로라는 의미였죠. 자, 휴라는 이 명령 꼭 잊지 마세요. 서브 카테고리 별로, 그러니까 즉 그 성비에 따라서라고 이제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치시면 자, 어떻습니까? 앞서 보셨을 때는 우리가 단순히 남성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이게 객실 등급별로 좀 차이가 있었네요. 보니까 1등급은 2등급은 남자가 뭐 조금 더 많았을 정도였는데 3등급 같은 경우는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월등히 많았어요. 2배 가까이. 그쵸? 결국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등급별로 보면 3등급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시각화 이번 세 번째는 우리가 추락 항구별로 분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수업 자료에서 이걸 확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시본 라이브러리에서 캐테고리 플러스 불러와라. 자, 엠바크. 자, 이게 출항 항구라는 뜻이죠. 엠바크에서 count이라고 하는 수치를 이제 해달라고 명령을 칩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똑같죠. 시본의 캐테고리가 플러스의 괄호. 이 안에 이제 어떤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봤더니, 자, S라는 항구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탑승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네요. 그 다음에 C하고 Q는 좀 적었습니다. 자,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디 출신인지, 어느 항구에서 출발했는지 특성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연속형의 나이를 이제 볼 텐데, 히스토그램을, 연속형 변수는 히스토그램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이제 분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을 볼 때 우리가 분포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데이터 프레임의 age라는 이 변수를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그려달라. 그래서 히스트가 히스토그램의 약자죠. 괄호 함수를 치시면 히스토그램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보시면 이 시본에 있는 게 좀 더 이렇게 이런 라인도 그려지고요. 조금 더 이 그래픽 자체에 좀 퀄리티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자, 연령대는 20대에서 30대 분포가 많았고 치우침 거의 약간 정규 분포처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도 자, 그래서 젊은이들이 제일 많았네요. 보니까 요 연령대가. 자, 그 다음에 요금 분포를 한번 볼게요. 결국 우리가 요금 분포는 객실 등급하고 약간 속성이 겹치는 이제 변수가 그러니까 피처가 될 텐데요. 자, 요것도 역시 요금이라는 이제 변수인데요. 히스토그램으로 보셔야겠죠. 연속형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연속형 히스토그램으로 보시면, 자, 요금은 보시다시피 지금 거의 안 낸 사람들이 많아요. 자, 왜냐하면 타이타닉이 보시면 이게 3등급 객실이 제일 많았죠. 그러니까 좀 저렴한 등급 사람들이 제일 많았고요. 자, 지금 여기 보시는 이런 사람들은 네, 그 유료 승객들이고 굉장히 좀 높은 객실이겠죠. 아무래도. 네, 심지어 500달러 이상의 사람들도 여기 있었네요. 보니까. 자, 이번에는 범주형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범주형으로 이제 캐테고리컬 플러스를 어떻게 이제 예쁘게 산출할 것이냐. 자, 우리가 생존자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범주형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캐테고리컬 플러스인데 생존자니까 서바이브드라는 우리가 저기 뭐죠? 변수를 봐야겠죠. 그래서 카운트를 해달라. 자, 여기 역시 휴 명령어가 들어있네요. 그래서 휴는 자, 성별에 따라서 해달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자, 지금 survived라는 변수에 0이 지금 사망한 사람이 1이 생존한 사람이었나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카운터가 지금 성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색깔이 원래 이 파이썬에서는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순서가 지정이 되더라고요. 색깔 바꾸고 싶으시면 컬러를 바꾸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아무래도 생존한 사람에서는 지금 보시면 여성이 훨씬 많았죠. 그리고 사망한 사람 남성이 훨씬 많았고요. 자, 이것을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데이터 프레임은 우리가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우리가 변수를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우리가 데이터를 하나 만들었고요. 프레임을. 이거는 서바이브드라는 변수에서 맵을 자, 0은 no, 1은 yes라고 해주면 요 밑에가 바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령별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거 구조 자체가 좀 바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바꿔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한번 똑같이 해보시면 자, 밑에 보시면 아까 01로 돼 있었는데 이게 01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우리가 0은 no, 1은 yes라고 지정을 해줬으니까 밑에 no하고 yes로 돼 있죠.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하면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질병 같은 경우는 0이 이제 normal이고 1이 이제 disease, 질병인 경우가 많은데 지금 서바이벌 이 변수에서는 0이 지금 돌아가신 분이 1이 생존자잖아요.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레이블 한 거예요. 라벨링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no yes를 그러니까 이 달아주는 요 명령어를 통해서 달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별 생존자를 한번 볼게요. 성별에 따라서 생존율이 어땠느냐를 좀 따로 보시면
뭐 같은 거긴 합니다만, 자, 보시면, 그, 순서가 이제 바뀌었죠. 앞서는 우리가 이 기준 자체를 보세요. 이번에는 이 성별이라는 걸 좀 기준을 해달라. 그리고 휴를 우리가 서바이벌로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뀌죠. 순서가. 그러면 우리가 보기도 편해요. 그냥 여성의 성별에 있어서 우리가 같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 서바이벌 살아남은 사람이 어땠느냐를 경량 분포를 이걸로 보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성별이 중심이면. 그러면 성별로 봤을 때 남자가 아무래도 이 생존하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고 여성은 생존한 사람이 훨씬 많구나. 지금 이 표보다는 이게 더 보기 편하지 않으세요? 네, 저는 이게 더 편하거든요. 성별 범례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적에 맞춰서 시각화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일수록 사망자가 많다라는 거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좌석 등급별로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그 아래에 뭘 제시할 거냐를 성별 대신에 좌석 등급 변수 P클래스였나요? P클래스를 넣으면 여러분들이 네, 이 좌석 등급별로 우리가 생존자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SNS 자 10원에서 캐테고리가 풀려서 불러와라. 자, 우리가 밑에 하단에는 P클래스라고 하는 변수를 불러와 달라. 카운터 역시 수치형이고요. 휴는 서바이벌로 해달라.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이게 P클래스로 바뀌겠죠.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생존자 파란색은 노고 노란색이 예스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1등급, 2등급, 3등급에 따라서 3등급 객실에서 생존하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았음을 우리가 이렇게 시각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항구별로 생존자가 달랐느냐. 자, 어느 항구에서 탑승한 사람들에 따라서 네, 특정 항구에서 탑승한 사람들이 좀 생존율이 달랐느냐를 보시고 싶다면 자, 여기 P클래스 대신에 Embark라고 하는 요거를 변수를 명을 넣으시고요. 그러면 아래에 요 바가 요 항구명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휴는 서바이벌을 넣게 되면 생존자의 범례별로 그룹 비교가 됩니다. 자, 보시면 네, 자, 지금 보시면 생존자는 자, S라는 데서 항구에서 탔던 사람들 오히려 생존을 많이 못했고요. 반대로 C나 Q는 조금 생존을 했네요. 자, 아마 C나 Q라고 하는 항구가 조금 더 부유한 항구고 S에서 탑승했던 사람들이 3등급 객실 이하의 이제 노동자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우린 이거는 이 여러 가지 자료를 탐색적으로 분석했을 때 이런 어떤 유의미한 경향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건 이제 분석하는 사람의 몫이고요. 자, 이번에는 연령대별로 사망자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령대별로 사망자를 확인한다라고 할 때, 자, 역시 마찬가지로 SNS에 캐테고리 플롯이라고 치시고요. 그 다음에 age. 자, age는 밑에 이제 연령대별로 쭉 나오겠죠. 그 다음에, 자, 휴에 서바이벌을 넣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요 범례는 그 생존 여부에 따라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20세 미만만 보겠다. 그러니까 모든 연령대를 다 보는 건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요. 연령대별로 노인은 얼마큼 살았는지, 그 다음에 청소년은 얼마큼 살았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20세 미만, 20세 미만이니까 19세까지가 여기 포함이 되겠죠. 자, 그것만 보고 싶다 했을 때는 요 선택하는 항목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걸 넣어주시면 자, 지금 요 밑에 이제 쭉 0세부터 20세까지 쭉 이제 나올 텐데요. 자, 보시면 자, 좀 저연령층에서 뭐 10살 미만에서는 주로 이제 생존했고요. 자, 청소년이지만 청소년 중에서도 한 뭐 16세, 17세부터는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고령에서는 어땠냐? 자, 동일하죠. 동일한데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퀴즈를 내드린다면 네, 요게만 바꿔주시면 되죠. 요거를 70대 이상만이라고 하면 같거나 많다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그래서 age는 70보다 같거나 많으면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그러면 자, 보시면 자, 70세 이상에서는 보시면 70세라고 해도 노인층이라고 해도 74세까지는 우리가 생존자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80 이상의 초고령층은 오히려 생존율이 높았습니다. 자, 이 얘기인 즉슨 이 타이탄이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고령 중에서 초고령자는 조금 초고령자 위주, 아주 어린 유아, 영아 위주, 그 다음에 여성 위주로 그 생존율이 좀 높았다. 이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시각화를 통해서도. 자, 그 다음에 SNS에 그 임포트를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20세 이상만 우리가 불러서 우리가 좀 플러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 플러스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플러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플러스를 그려보시면 그다음 페어 그리드 플롯 전에 우리가 이제 이 플러스는 우리가 그 파셋의 그리드라고 하는 이제 에서 이제 있는 그 플롯이에요. 이 플롯을 보시면 자, 위에는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여성이 많고 생존율이, 아래 지금 이게 보시면 남성이 생존율이 많이, 연령에 따라서 어땠는지 보는 거예요. 남성 같은 경우는 그 보시면 사망자나 연령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어요. 자, 쭉 이렇게 의미가 없는데, 자, 여성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자, 이 연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성의 생존율이 더 높았죠. 자, 이런 어떤 경향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페어 그리드 플러스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그 범주 전체를 우리가 시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쓰는 코드가 좀 많아서 이거는 제가 한꺼번에 그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한 줄 한 줄씩 그 일일이 보면서 확인하고 연습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익힐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는데, 자, 이 변수는 제가 좀 코드를 읽어드리면, 자, 페어리드 페어 그리드 플러스니까 PG라고 표현을 할게요. PG라고 돼 있고, 시본 라이브러리에서 페어 그리드라고 하는 걸 불러와라. 자, Y 베어리언스는 우리가 survived를 보겠다, 생존율을 보겠다. X는 이제 여러 개를 볼 텐데,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각각의 그 분산이나 이런 걸로 그 서브 플롯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 객실 등급이랑 그 성별이랑 출신이 아니라 그 출발한 항구랑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그러면 자, 이것이 어떠한 그 범주를 보이느냐를 한번 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다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 이제 크기나 이런 건 지정이고요. 컬러 이런 건 지정이고요. 자, 요거를 이제 코드를 치시게 되면, 자, 이렇게 지금 플랫이 하나 그려지고, 이게 이제 페어 그리드 플랫이라는 건데요. 자, 보시면 survived는 이제 위로 가면 생존한 거고요. 자, 위로 가면 사망한 거죠. 그리고 0이 생존한 거였죠. 그래서 보시면 1이 생존한 거죠. 네, 미안합니다. 자, 보시면 자, 3등급 객실로 가면 갈수록 사망률이 높고요. 1등급의 생존율이 높고, 자,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생존율이 높았고요. 한 80% 되네요. 그 다음에 네, 비율로 봤으니까. 그 다음에 출신 항구별로도 조금 차이가 있었고, 에이지 클래스에도 차이가 있었어요. 자, 이런 차이가 있고, 이건 이제 그 베어리언스 변수도 베어리언스도 이렇게 같이 표시가 됩니다. 컨피던스 인터벌도 같이 이제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한글로 처리를 하려면 우리가 이쯤에서 이제 사실 이제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거 있죠. 맑은 고딕을 서치를 깔아줍니다. 그래서 자, PLT RC에서 폰트를 우리가 맑은 고딕을 깔아주시면 여러분들 윈도우에서 이제 한글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무엇을 하실 거냐면, 우리가 서브 플롯, 그러니까 하위 플롯을 한번 이제 만들어 보실 텐데, 바 차트별로 한번 하위 플롯을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이것도 괜찮긴 한데, 우리가 이런 명목형 데이터면, 특히 순서형 데이터면 보다 더 보기 편하게 비교할 수 있는 건 바 차트잖아요. 그래서 바 차트를 한번 갖고 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 차트 같은 경우는 자, 마찬가지로 자, 피지에 피지가 이제 페어 그리드라고 하는 플롯을 이제 만들 텐데,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자, 이 맵은 우리가 바 차트로 만들어 달라라고 우리가 명령을 쳤어요. 그러면 자, 색깔이 바 차트별로 이렇게
하위 그룹별로 비교할 수 있게 한 번에 이렇게 나오죠. 자, 어떻습니까? 굉장히 시각적으로 요거보다 조금 더 직관적인 한 번에 보기 편하잖아요. 자, 우리가 앞에 한글 깐 이유가 밑에 요거 때문이에요. 여기 미성년, 성년, 노년 확대를 해드리면, 자, 요거 있죠? 미성년, 성년, 노년. 자, 요거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였고요. 자, 보시면, 예, 여성이 훨씬 생존율이 높고, 뭐, C에서 이제 탑승한 분이 생존율이 높고, 자, 미성년에서 생존율이 높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똑같은 내용인데 훨씬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서브플러스를 적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각화니까 좀 더 예쁘게 이제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이올린 플러스였잖아요. 자, 그러면 바이올린 플러스를 적용해서 본다면, 자, 이 명령만 치시면 바이올린 플러스만 나올 텐데,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전체를 다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요 지금 코드 있잖아요. 요거를 쭉 쳐주시고요. 쭉 쳐주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바이올린 플러스를 우리가 적용해서 그럼 보겠다. 예, 한 줄에 같이 쳐주셔야 나옵니다. 이거는 자, 하나의 명령은 여러분들 하나의 같이 코드를 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자, 똑같은 내용이 네, 바이올린 플러스로 지금 보시면 자, 요 형태 막대보다 만약에 이게 더 보시기 편하시면 이렇게 바이올린 서브 플러스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범주형 이 변량에 대해서 시각화를 한 거였고요. 역시 시간이 좀 생각보다 많이 실습을 하다 보니까 넘어가는 관계로 그 범주형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에